오늘 수업에서는 올림과 버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반올림까지 오늘 설명할 예정이었지만 그것까지 하게 되면 너무 설명 시간이랑 문제 푸는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조금 잘랐습니다. 반올림과 나머지 내용은 우리 다음 시간에 같이 다뤄봅시다. 일단 올림과 버림은 우리가 수를 더 편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수를 더 복잡하게 굳이 만들어줄 필요는 없겠죠. 그렇다면 올림과 버림은 무엇이냐? 일단 버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림은 수를 말 그대로 버려서 원래의 수보다 조금 작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굳이 왜 수를 작게 표현해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어떤 아이돌, 예를 들자면 뭐 방땡소년단 이런 아이돌이 콘서트에 8316명의 관객이 찾아왔다고 합시다. 그래서 선생님 저 방땡소년단 팬이어가지고 이 관객 수까지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가 나한테 야 저번에 방땡소년단 콘서트에 관객 몇 명 왔었어?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8316명이 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나요? 아니면은 숫자를 적절하게 조금 낮춰서 8만 명이 왔어. 이렇게 표현할 것 같나요? 내가 기억하기에나 또는 상대방이 기억하기에나 8만 316명보다는 조금 더 간단한 수인 8만 명이 아무래도 이야기하기에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버림이라고 합니다. 원래의 수에 비해서 수를 조금 낮춰서 8만 명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올림은 무엇일까요? 네, 버림이랑 거꾸로 수를 올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바지를 39,800원에 샀다고 합시다. 마찬가지로 다른 친구가 내 바지가 탐나서 야, 너 그 바지 어디서 얼마에 샀어?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나 이 바지 39,800원에 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은 나 이 바지 4만 원 정도에 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선생님 같아도 39,800원을 굳이 일일이 기억하기보다는 비슷한 수인 4만 원으로 기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림은 버림과는 반대로 수를 조금 더 편하게 나타내는데 원래의 수보다는 조금 더 키워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버림과 올림은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학책 16쪽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수학책 16쪽 1번입니다. 학생 건강 체력 평가에 참여한 학생은 모두 204명입니다. 공책을 묶음으로 산 후에 굳이 묶음으로 사네요. 묶음으로 산 후에 학생들에게 모두 한 권씩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책을 최소 몇 권 사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공책을 10권씩 묶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4명에게 나눠주기 위해서는 공책이 최소 몇 권이 필요할까요? 204권을 딱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10권씩 묶음으로만 팔기 때문에 4권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0권만큼을 더 사서 210권을 사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과정이 바로 올림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기 전에 먼저 잠깐 아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4를 12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하여 12자리 아래 수인 4를 10으로 보고 210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하려는 자리 아래 수를 올려서 나타내는 방법을 우리는 올림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204권이 있는데 12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서 10보다 작은 수인 4를 그냥 10으로 보고 아예 12자리를 1을 더해서 나타내 주는 것이죠. 12자리 아래는 모두 0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만약에 올림에서 102 자리까지 나타낸다고 하면 102 자리보다 작은 1이 자리와 12 자리를 그대로 100으로 봐서 4가 아닌 100으로 봐서 102 자리를 1 올려버리는 것이죠.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두 번째 동그라미로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책을 100권씩 묶음으로 산다면 204명에게 공책을 나눠주려면 최소 몇 권을 사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구하려는 자리는 100권이죠. 100이 자리입니다. 구하려는 자리의 아랫수인 0사를 그대로 100으로 보고 올려서 204권이 아닌 300권으로 표현해 줍니다. 지금 이 방법이 올림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럼 이 방법을 활용해서 뒤에 2번과 3번, 4번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800원의 물건을 우리가 지폐로 사려고 합니다. 최소 얼마가 필요한지 알아봅시다. 1,000원짜리 지폐로 22,800원의 물건을 사려면 최소 얼마가 필요한지 이야기해 보세요. 자, 22,800원짜리 물건인데 우리가 구하려는 자리는 1,000이 자리입니다. 올림을 해서 1,000이 자리까지 나타낸다고 하면 1,000이 자리 바로 아랫수들인 1, 10, 100 이 수들을 모두 우리가 1,000으로 보고 그대로 1,000이 자리를 올려주면 됩니다. 22,800원이 아닌 23,000원이 되겠죠. 두 번째 동그라미는 건너뛰고 세 번째 동그라미, 이번에는 1,000원짜리가 아닌 만원짜리 지폐입니다. 만원짜리 지폐로 22,800원인 물건을 사려면 최소 얼마가 필요한지 이야기해 봅시다. 구하려는 자리는 만원짜리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하려는 자리 아래 수들 2,800원을 그대로 만원으로 보고 앞에 만원을 올려주면 됩니다. 마찬가지 네 번째 동그라미를 건너뛰어서 3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보기와 같이 소수를 올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를 올림하는 방법도 자연수와 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됩니다. 1.236을 올림해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1.3입니다. 이걸 우리가 직접 해보도록 합시다. 원래의 수는 1.236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한다고 했기 때문에 소수 둘째 자리와 셋째 자리를 그대로 올려버리면 1.300이 되겠죠. 근데 1.300에서 00은 우리가 굳이 써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1.3으로 표현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8.705를 올림해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8.705인데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낸다 했기 때문에 바로 아랫수인 소수 셋째 자리를 그대로 올려주면 8.710이 되겠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 0은 그대로 써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8.71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동그라미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51을 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얼마인지 써봅시다. 소수 첫째 자리까지 우리가 구할 거기 때문에 그 아랫수들, 소수 둘째 자리는 그대로 소수 첫째 자리로 올려주면 5.6이 되겠죠. 다음 3.938 같은 경우에도 올림을 해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서 소수 셋째 자리를 그대로 올려주면 3.94가 되겠죠. 그렇다면 4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올림하여 100이 자리까지 나타내면 구하는 자리는 100이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 아랫수인 12 자리와 1이 자리를 그대로 올려줘야겠죠. 100이 자리까지 나타내면 6,800이 되는 수를 모두 찾아서 동그라미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6,700입니다. 100이 자리까지 나타내려고 봤더니 12 자리와 1이 자리가 그대로 0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올림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6,700인 것이죠. 6,700은 아닙니다. 그 다음 두 번째 6,701. 자, 100이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서 그 아래 자리인 12 자리와 1이 자리를 봤더니 0, 1입니다. 여기는 그냥 0이 아니라 숫자가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올림을 해서 6800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도 같은 방법으로 33을 올려서 102자리 6800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6808 같은 경우에는 102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서 12자리와 1위자리 8을 100으로 생각하면 6900이 돼버리기 때문에 6808은 아닙니다. 같은 이유로 6842도 6900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6701, 6733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다음 장 이번에는 버림입니다. 탁구공 756개를 한 상자에 10개씩 또는 100개씩 담으려고 합니다. 상자에 담을 수 있는 탁구공은 몇 개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상자에 담을 수 있는 탁구공은 최대 몇 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756개의 탁구공을 한 상자에 10개씩 담는다면 최대 몇 개까지 담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올림과 같은 방법을 해주면 되는데 이번에는 구하려는 자릿수 12자리죠. 구하려는 자릿수 그 아래를 모두 버려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756개가 아닌 750개까지 담을 수 있겠죠.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한 상자에 100개씩 담는다면 최대 몇 개까지 담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756개의 탁구공을 구하려는 자리는 102자리. 자, 구하려는 자리 그 아래의 수들은 모두 버려주면 됩니다. 그럼 756개의 탁구공을 100개씩 담으면 최대 700개까지 담을 수 있겠죠. 올림과 마찬가지로 밑에도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756을 12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하여 12자리 아랫수인 6을 0으로 보고 750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하려는 자리 아랫수를 버려서 나타내는 방법을 우리는 버림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12자리까지 버림해서 나타낸다고 하면은 그 아랫수인 1위 자리를 버려서 750으로 나타내고 만약에 버림해서 102자리까지 나타낸다고 하면은 구하려는 자리 102자리보다 낮은 12자리 이하의 수들은 모두 버려서 700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럼 다음 장 보겠습니다. 슬기네 반 학생들이 이웃돕기를 하려고 동전을 모았습니다. 모은 동전이 32,350원일 때 이 동전을 지폐로 바꾼다면 최대 얼마까지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네 번째 동그라미는 건너뛰고 첫 번째 동그라미를 보겠습니다. 모은 동전을 1,000원짜리 지폐로 바꾼다고 합니다. 32,350원을 1,000원짜리 구하려는 자리는 1,000위자리이기 때문에 1,000위자리보다 작은 100위자리 이하의 수들은 모두 버리겠습니다. 그럼 32,000원까지 바꿀 수 있겠죠.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10,000원짜리 지폐로 바꾼다면 구하려는 자리 10,000위자리보다 작은 1,000위자리 이하의 수들은 모두 버려서 30,000원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럼 밑에 3번과 4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와 같이 소수를 버림해 봅시다. 3.216을 버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낸다 했기 때문에 소수 둘째 자리, 셋째 자리를 버리면 3.2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3.578을 버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낸다 했기 때문에 그 아래인 소수 셋째 자리를 버리면 4.57입니다. 그럼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2.46을 버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 둘째 자리부터를 버려주면 되겠죠? 2.4입니다. 6.172를 버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서 그 아래인 소수 셋째 자리를 버리면 6.17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 4번을 보고 익힘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버림하여 100위 자리까지 나타내면 1300이 되는 수를 모두 찾아서 동그라미표를 해보도록 합시다. 100위 자리까지 버림해서 나타낸다 했기 때문에 12자리 이하의 수들은 모두 버려주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1300이 되는 수를 찾아야 하는데, 자, 1264 같은 경우는 버림하면은 1200이 되죠. 아닙니다. 1299 같은 경우는 12자리부터 버려주면 마찬가지로 1200이 되기 때문에 아니고요. 1351 같은 경우는 51을 버리면 1300이 됩니다. 1399도 가능하고요. 1400 같은 경우는 12자리, 1위자리, 0을 버려줘도 더 이상 작게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잠시 쉬고 우리 이어서 수화 익힘책을 풀어보도록 합시다. 네, 조금 쉬면서 익힘책을 풀어봤나요? 그럼 이어서 익힘책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올림하여 주어진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세요. 주어진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합니다. 12자리까지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1위 자리를 그냥 10으로 본다고 하면은 430. 951 같은 경우는 1위 자리를 그냥 10으로 보면은 그대로 올려서 960. 다음 100위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하면은 그 한 자리 아래인 12 자리까지 그대로 100으로 생각해서 500. 951 같은 경우는 51을 그대로 올려서 1000이 되겠네요. 2번 소수를 올림해 보겠습니다. 1.13을 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얼마인지 써보세요. 소수 둘째 자리에서 올림을 해서 1.2입니다. 3.235를 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얼마인지 써보세요.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소수 셋째 자리를 그대로 올려서 3.24가 됩니다. 3번 어림한 수의 크기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부등호를 알맞게 써넣읍시다. 331을 올림하여 12자리까지 나타낸 수, 그럼 1위 자리에서 올림을 해줘야겠네요. 340. 313을 올려놔요 100위 자리까지 나타낸 수, 100위 자리까지 올림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13을 올려서 400이 됩니다. 오른쪽 4518을 올림하여 1000위 자리까지 나타낸 수, 1000위 자리 아래 100위 자리 수까지를 그대로 1000으로 생각해서 5000으로 만들어줍니다. 4927을 올림하여 100위 자리까지 나타낸 수, 자 100위 자리까지이기 때문에 27을 올려서 100으로 생각해주면 되는데 5000이 되겠네요. 서로 같습니다. 4번 두 수를 각각 올림하여 1000위 자리까지 나타내고 그 차이가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4135를 올림해서 1000위 자리까지 나타내보면, 자, 1000위 자리를 올리면 뒤에 것들을 그대로 1000으로 생각해서 5000이 되겠네요. 3916 같은 경우는 916을 올려서 4000이 됩니다. 자, 5000과 4000의 차이는 1000이네요. 5번 사물함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올림하여 100위 자리까지 나타내면 1400입니다. 자, 100위 자리까지 나타냈다고 하니까 일단은 1300 뭐 땡땡이겠네요. 1300 땡땡. 그리고 여기 어떤 수가 들어가고 얘네를 100위 자리까지 올림을 해서 1400이 됐던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힌트를 보고 내용을 봤더니 내 사물함 자물쇠의 비밀번호는 땡땡37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앞에 있는 두 수는 이미 구했기 때문에 1337이 답이 되겠네요. 자, 6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수학책을 보기 이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일단은 건너뛰겠습니다. 다음 장 버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버림하여 주어진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세요. 올림이랑 똑같지만 오히려 더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12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하니까 1위 자리를 그대로 버려서 680. 735는 1위 자리를 그대로 버려서 730. 자, 100위 자리까지를 나타내보면 12 자리까지를 다 지워주면 됩니다. 600과 700. 2번 소수를 버림해 봅시다. 2.724를 버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얼마인지 써봅시다.
자,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나타내면 되기 때문에 뒤에 소수 둘째 자리와 셋째 자리는 버려줍니다. 2.7. 4.236을 버리면서 이번에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 봅시다.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라 했기 때문에 소수 셋째 자리는 버려줍니다. 4.23. 어림한 수의 크기를 비교하여 마찬가지로 부등호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847을 버리면서 102자리까지 나타낸 수. 그러려면은 12자리까지를 버려줘야겠네요. 800과 814를 버리면서 12자리까지 나타낸 수. 1위 자리를 버려서 810. 그럼 오른쪽으로 2을 벌려주고 2478을 버리면서 102자리까지 나타낸 수. 그러면은 102자리 아래 1위 자리와 12자리를 버려서 2400. 다음 2654를 버리면서 1002자리까지 나타낸 수. 자, 1002자리 아래 102자리까지를 버려줍니다. 그러면은 2000이 되겠네요. 왼쪽으로 입을 벌려줍니다. 4번. 버림하여 102자리까지 나타냈을 때 2800이 되는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 수에 해당하는 것들은 2800부터 2899까지가 해당되겠죠. 2900 같은 경우는 뒤에를 버린다 하더라도 그대로 2900이기 때문에 2900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899 같은 경우는 99를 버려서 102자리까지 나타내면 2800이 되겠죠. 그럼 정답은 2899겠네요. 5번. 준기와 연수의 대화를 보고 연수가 처음에 생각한 자연수를 알아맞혀 보세요. 너가 생각한 자연수에 7을 곱해서 나온 수를 버리면서 12자리까지 나타내봐. 자, 너가 생각한 자연수에 7을 곱하고 나온 수를 버리면서 12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연수가 50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준기의 말을 봤을 때에는 12자리까지를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1위 자리를 버렸습니다. 1위 자리를 버렸으니까 50부터 59까지가 되겠네요. 50부터 59까지 숫자들은 12자리까지 나타내서 1위 자리를 버림하면은 50이 되겠죠. 근데 이것들이 7이 배수입니다. 그러면은 7이 배수 중에서 50에서 59 사이인 수는 56이겠네요. 마지막 6번 문제도 아까 수학 풀기 전에 비슷한 이유로 풀어봤기 때문에 넘어가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웠던 올림과 버림을 반반씩 섞은 반올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